내가 굳이 여기서 명의를 단독이나 공동으로 바꿀까 하시는 분들은 셈을 잘 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7월쯤에 해서 한 번 더 만나지 않을까 저희가. 7월달에 센 거 옵니다. 올해 7월달에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한다 하더라고요. 다 뒤집겠다는 거죠. 종부세와 함께.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해 바뀌는 세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인사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제네시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규제가 진짜 많이 풀렸잖아요. 정부가 강남 3구랑 용산 제한 나머지 구역들을 조정대상 지역에서도 해제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세금하고 관련한 변화는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누누이 강조드린 것처럼 세금하고 연관된 거는 조정대상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 풀어버렸잖아요. 네. 강남 3구와 용산을 빼고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도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들어갔고 구체적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이게 매수했을 때하고 매도했을 때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매수했을 때 달라지는 걸 보자면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취득을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거주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이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하나 서울에 아까 말한 네 군데를 빼고 세를 끼고 사둔다. 네. 그리고 나서 적당히 2년 있다가 판다. 비과세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직전에 사신 분들 있죠. 네. 풀리기 전에 사신 분들. 그분들은 취득 당시에 조정이었잖아요. 자, 그럼 이분들이 이번에 풀렸으니까 거주 요건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지죠. 이렇게 잘 아시면 되는데 엄청 많이 질문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사라진다라고 알고 계신 분도 계세요. 거주 요건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 거주를 해야 비과세 받는다. 그리고 이제 양도하는 경우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만 보거든요. 취득 당시는 안 보고. 양도 당시가 비조정이기 때문에 일반과세, 즉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할 때는 중과는 양도 당시만 보면 되고 비과세 거주 요건은 취득 당시로 보고 이거는 계속 끝까지 따라간다. 이게 다르다. 매수할 때, 매도할 때. 그 네, 요건을 그래서 좀 이제 이게 좀 가장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종부세가 굉장히 논란이었는데 이 공제 금액도 이제 대폭 늘어났어요. 그래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8억 원까지 최대 공제 받게 됐는데 이제 뭐 대부분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할 것으로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아요. 근데 종부세가 참 할 말이 많은데 2020년까지 했을 때 이제 종부세 중과세율 들어가니까 종부세 기준으로 주택수 따졌을 때 막 2주택, 조정 2주택, 3주택 이상이면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하고 거액의 취득세를 내면서도 불구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죠. 공동명의가 아무래도 좀 유리할 거고 공동명의인 경우에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수가 이제 포함이 되잖아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 그런데 3주택 이상이라 하더라도 또 과표 12억까지는 일반과세예요. 그러면 과표 12억을 본인 갖고 있는 공시가격 합해서 9억 또는 이제 12억을 빼주고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이제 올해 아마 80% 될 것 같아요. 이거 곱하면 이제 과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표 여기 12억이지 않습니까? 12억 나누기 0.8 이항을 하고 다시 여기 9억 아니면 12억을 이렇게 옮기고 그럼 여기가 공시가격이 한 24억? 뭐 대략 이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공시가격은 또 시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시가격 현실화율 한 70% 잡아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금액을 0.7 또 나누면 뭐 제가 해보니까 대략 한 35억? 뭐 한 40억? 그러니까 종부세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시세가 한 35억, 40억 정도다. 그 정도까지면은 종부세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과세 나온다. 일반세율. 일반세율. 그리고 이제 그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중과세율이 나오는데 이미 그거는 그 전에 맞았던 중과세율보다는 조금 더 작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센 걸 맞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좀 개수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특히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서 임대주택으로 다 등록을 해놨는데 이게 자동 말소 강제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정부는 이제 안 한다고 했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종부세 폭탄을 맞았고 앞으로 맞을 수가 있죠. 저 같은 사람. 네. 네, 그래서 이제 공동명의로 하는 게 대체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나중에 팔 때 양도세에서 공동명의가 무조건 좋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거래 비용이라고 하죠. 내가 굳이 여기서 명의를 단독이나 공동으로 바꿀까 하시는 분들은 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론 그 당시에는 너무 종부세가 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러게 하셨겠지만
결국에는 조금 이게 좀 너무 일희일비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 천천히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종부세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취득세나 증여취득세도 중과가 좀 완화될 전망이에요.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눈여겨볼 거 하나랑 일반적인 이제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걸 좀 많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취득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돈을 주고 그냥 일반적인 거래하는 유상매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이전하는 무상 거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에 따른 취득세가 다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득세 중과 8%, 12%는 이게 유상매매란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2022년 12월 21일 이후로 이제 잔금 치르는 거에 한해서 소급 적용시켜서 50% 이나 그러니까 이제 뭐 8%면 4%, 12%면 6%로 내려준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거 지방세법 개정돼야 돼요. 그게 아직 남았어요. 자, 그래서 그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증여취득세 있잖아요. 증여 같은 경우에는 조정 공시가 3억 이상 같은 경우는 12%인데 이것도 이제 50% 이내에서 6%로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조정 다 풀어버렸잖아요. 조정 풀어버렸기 때문에 비조정이니까 12%가 아니라 종전 증여취득세인 3.5가 적용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중과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착각하셨나 봐요. 아주 일부 언론사에서 땅집 건 아니에요. 일부 언론사에서 비조정 같은 경우에 취득세 중과가 없다고 나온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건 잘못됐다. 유상 매매인 경우에 3주택 이상 같은 경우에는 중과 들어가도록 하고 대신 50% 이나 된다. 그래서 두 개를 좀 다르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우리 일반적인 취득세 몇 프로죠? 보통 4%잖아요. 뭐 상가, 토지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뒤에 붙으면 뭐 4.6 요 정도 되는데 우리 3주택 이상 비조정이라도 유상 매매 같은 경우에 8%에서 4%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중과가 아니라 취득세 감면이 아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약간 이제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허들이 좀 많이 내려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도세 중과도 똑같아요. 내년까지 유예된 상태긴 한데 이제 뭐 폐지를 한다 뭐 이렇게 논의도 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네네. 7월쯤에 해서 네네. 늦어도 네. 한 번 더 만나지 않을까 저희가. 왜냐하면 7월 달에 센 거 옵니다. 이번에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23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조정대상적으로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연장 안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기 좋게 틀렸고요. 1년 더 연장을 했죠. 근데 왜 연장을 했는지 가만히 보니까 보도자료에 있는데 올해 7월 달에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뒤집겠다는 거죠. 종부세와 함께. 우리 종부세 작년에 22년 7월 달에 나왔던 세제 개편안에서 한 절반 정도? 약간 이렇게 통과가 됐잖아요. 아직 몇 개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 정부와 여당 보니까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마 올해 양도세와 종부세를 함께 들이밀어서 싹 다 바꾸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야당하고 이제 협의를 이렇게 추진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때 또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만, 일단 비과세는 따로 떼놓고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시면 되죠.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직 단기 양도세율이 개정이 안 됐어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3분기 정기국회 때 한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극단적으로 23년 2월 달에 취득을 해도 어차피 양도일 기준이니까 24년 2월 1년만 딱 있다가 팔면 또 일반과세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사도 뭐 양도세는 좀 네, 걱정을 네, 좀 네. 내려놔도. 그런데 이제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급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막 지금 팔려는 분들. 네, 네. 한 1년 6개월 되는데. 네. 그러면 60% 나오겠죠. 조심하셔야 되겠죠.